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인디스쿨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스쿨이 어떤 단체인지를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에 사실 힌트가 있는데 저희는 광장을 열어서 연결을 돕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커뮤니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초등교사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18만 6천 명 정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13만 7천 명이 저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략 74% 정도 되는데요. 아직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꽤나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스쿨이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디스쿨이 바로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디스쿨에는 50만 개의 게시물과 500만 개의 댓글 그리고 68만 개의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시물과 댓글 그리고 첨부 파일이 있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시면서 제작하신 교수학습 자료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특히 이 자료들은 그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선생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열정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디스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교육 집단 지성 플랫폼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료를 올리시는 것처럼 저희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단체를 운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 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현재 매월 한 4,5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20-3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운영진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현직 교사들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두 분의 직원분들이 또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운영진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서버 관리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술연구팀이라는 팀을 이루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인디스쿨이 당연히 외부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알게 되어서 저도 2011년부터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디스쿨이 도대체 왜 AWS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서버 장애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제로 수업하는 도중에 서버 장애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데 이 서버 장애를 무시하자니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불편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앞에 아이들이 저를 초롱초롱 쳐다보고 있는데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오전 내내 서비스가 멈춰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IDC가 저희는 서울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계세요. 그래서 뭐 주중에는 출근을 해야 되고 주말에 주로 이제 IDC에 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사용하던 스토리지가 용량이 꽉 차서 몇 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장을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500GB짜리 외장하드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꽉 차서 1TB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전에 쓰던 데이터들을 다 이전을 하고 예전에 쓰던 500GB짜리는 사실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스토리지 서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스토리지 서버는 굉장히 비싸고 또 부피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부피가 커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서버렉이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사용이나 아니면 DNS 설정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했고
또한 저희가 서버를 구입할 때마다 서버 견적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견적이 합리적인 비용일까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환경이 아무리 불편하고 또 AWS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사실 비용이 많이 차이 나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트래픽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전할 당시에 하루 평균 약 5테라바이트 정도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제외하고는 대략 한 100테라바이트 정도를 월간 전송을 했었는데 AWS는 월 비용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인스턴스랑 그다음 트래픽 같은 걸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에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을 그대로 냈더라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요금 할인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한 달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10테라바이트 이상을 전송을 할 경우에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래픽 요금이 부담이 되신다면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AWS의 파트너사가 있는데 농심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곳과 계약을 통해서 이 요금 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를 통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그 요금 결제를 원화로 하실 수 있고 또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인의 과정인데요. 저희가 사실 정확한 비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서비스를 그냥 AWS로 옮겨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금이 나오는 걸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AWS의 프로덕션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스토리지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S3 같은 블록형 스토리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S3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똑같은 환경의 스토리지가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이전할 당시에는 EFS 시스템이 서울 이전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자다라 스토리지라는 것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다라 스토리지는 AWS 외부에 서버가 있는데요. 마치 VPN을 통해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환경으로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성능 최적화를 했는데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쓰시는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 패턴이 명확합니다. 이게 요청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처음에 가파르게 오르는 저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의 출근 시간입니다. 그래서 7시부터 9시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부분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점심시간이고요. 마지막에 내려오는 부분은 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런 패턴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주말과 방학 때는 사실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PU 사용료를 기준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인스턴스를 쓸지와 그리고 몇 대 정도를 사용할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비용 최적화를 했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AWS에는 1년이나 3년의 기간을 약정하면은 온디맨드 요금 대신에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구입하는 스팟 인스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AWS로 이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서버를 좀 다룰 줄 안다고 해서 그 클라우드를 잘 쓰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AWS와 NDS 그리고 자다라 분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작년 5월 중순쯤부터 저희가 시험 운영을 했고 2주 만에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예상보다 이전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일단은 2주 정도만 사용해도 비용을 대충 추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쓰던 그 스토리지 서버가 용량이 이미 꽉 차가지고 빠른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이전을 확정하게 되었고 그 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IDC에서 모든 서버를 빼낸 장면입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 다음으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WS의 구성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디스쿨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은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ELB라는 로드 밸런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ELB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생성된 그 인스턴스로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DB는 RDS의 MySQL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션이나 캐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래스틱 캐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합 검색이랑 그 웹서버의 로그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일래스틱 서치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첨부 파일의 저장을 위해서 그 외부에 있는 자다라 스토리지의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AWS 사용 후에 달라진 점인데요.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성능을 최적화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전하기 직전에 이제 웹서버의 반응 속도 그래프인데 사실 나머지는 굉장히 그래도 만족스러운 정도로 최적화를 했지만 그 초반에 보이는 저렇게 높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게 출근 시간 때 갑자기 올라가는 건데 저거는 끝내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사용하던 스토리지 서버에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 스토리지 서버를 새로 구입하기에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저 상태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반응 속도 그래프고요. 시간대에 상관없이 거의 일률적인 반응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전 후에 스토리지도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적화를 이루었습니다. 모니터링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저희가 전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보고 또 설치해보고 설정해봤는데 그 모니터링 도구의 설정과 설치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또 그 결과물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AWS는 클릭 몇 번이면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특정 조건을 걸어두었을 때 이제 그 조건이 만족하면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알림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24시간 서버를 지켜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파일 첨부 용량도 되게 많이 변했는데요. 이전에 그 스토리지 서버가 좀 비싸고 아까 부피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일 첨부 용량을 50MB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전 후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500MB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되게 자료를 더 많이 활발하게 받으셔가지고 전체 트래픽 용량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당시에는 하루 최대 5TB 정도 전송하던 것이 최근에는 살펴보니까 9TB 정도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배 정도 늘었고 이거는 월별 전체 전송량인데 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전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2배 이상 전체 데이터 전송량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전에는 제 노트북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DB가 크다 보니까 제 노트북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워서 끝내 이제 환경을 구축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DB를 아마존의 개발용 DB를 구축해 놓고 VPN을 통해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서 노트북에서 쉽게 제가 새롭게 개발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한 8분 정도 계시는데요. 모두 선생님이시고 개발이나 이런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에 관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개발과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테스트 주도 방법론을 통해서 포럼 만들기 이런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 스터디 외에도 현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인데요. 사실 인디스쿨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 팀의 계획인데 이제 저희가 현재는 익스프레스 엔진이라는 오픈소스 CMS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팀에서 이제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의 버전은 좀 보안 업데이트 정도만 되고 있는, 현재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개발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있을 때 개발을 하려면 이 XA라는 도구의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좀 편리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 라라벨이라는 PHP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직접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플랫폼을 빠르게 완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집단지성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극대화해서 공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